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얼굴들이 가려짐으로 인해서 조민감 시스템 태낭이 무용지물이 되자 AI 업체를 통해서 마스크 안면 인식인 한왕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빅브라더 태낭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빅브라더라는 것은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해서 사람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빅브라더라고 하는데, 이 빅브라더 태낭이 중국에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천만 개가 넘는 태낭 시스템을 만들면서 범죄자들이 숨을 수 없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치안 예측이 중국 전역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인 수준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개인 사생활 침해. 이 문제가 있어서 개인 일상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고, 또한 공포감을 주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빅브라더가 지금 탄생했다고, 특히 태낭이 탄생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낭의 시스템이 어그러졌어요. 이번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병 때문에 이게 어그러졌는데, 그래서 새로운 감 시스템이 필요해서 새로운 감 시스템이 등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마스크 착용자의 얼굴을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날 중국의 AI 선두 기업인 한왕이 이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한왕 측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 마스크 착용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95%나 식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듯 새로운 감 시스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발 돌림병의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이 시민들에게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마스크 착용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태낭이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까지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내용을 좀 알아보면요. 한왕 측의 설명대로라면 폐렴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중국에서 마스크 쓴 사람의 얼굴도 기존에 구축해둔 주민 감시망으로 여전히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달에 연구에 착수했고, 이 돌림병이 확산되자 중국 정부가 출시를 다그쳐서 한 달 만에, 그래서 2월달 안에 마스크 착용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이 20명이나 투입이 됐고, 지난 10년간 축적된 600만 개의 맨 얼굴 데이터와 소수의 마스크 쓴 얼굴 데이터를 대조해서 이것을 일일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된 소비층이 어디겠어요? 중국 정부겠죠. 그래서 중국 공안 당국이 이 주된 소비층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공안에서 우리 제품으로 얼굴을 인식한 뒤에 기존 공안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실시간 동선에 따라 신원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범죄 용의자나 테러범을 적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얼굴 윤곽 등 얼굴 인식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이게 구축이 된 것입니다. 한왕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안에서 우리 제품으로 얼굴을 인식한 뒤에 기존 공안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실시간 동선에 따라서 신원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은 범죄 용의자나 테러범을 적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안면 인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중국 정부인데요. 중국 정부는 안면 인식 기술이 주민 감시와 통제에 악용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안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많이 일었죠. 수집한 안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태낭의 시스템이 어디까지 도입이 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항 있죠. 공항에 들어올 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이 태낭의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낭의 시스템을 일단 적용이 된 사람들은 일단 공항을 일단 건너가기만 하면 그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노선 하나하나까지, 중국에서 이동 하나하나까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같이 있고 그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감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경제지 차이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상하이 창린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베이터에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를 추진하는 공안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도 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심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차이시는 또한 11월달 안면인식 카메라가 전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결제, 직장 출석 기록, 그리고 지하철 탑승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또한 지적을 하고 있죠. 중국 당국은 이 시스템을 범죄자와 반체제 인사 추적뿐만 아니라 사회신용 제도에도 활용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제가 중국에 가서 열차를 한번 타봤거든요. 열차를 타봤을 때도 거기서 열차를 타는데도 그 공항 시스템하고 똑같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가 갔었는데 꼭 여권을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회신용제도는 개개인의 사회적 신용도를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기차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멀리 이동할 때는 기차를 항상 타야 되거든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되든지, 이 비행기와 기차를 다 타게 되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나 아니면 어떤 반체제 인사나 그러면 그 지역밖에 살 수 없게 딱 막아놓는 게 이 태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용도가 낮아져 버리면,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죠? 기차, 항공기 이 이용이 제한이 되고 자녀는 성적과 관련 없이 우수한 학교에 입학이 거부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징 청년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달에 중국 온라인에서 안면 정보가 헐값에 거래가 된다며 구매자로 가장한 기자가 손쉽게 9,000명의 실명과 얼굴 사진도 구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만연해 있다. 중국 정부에서 이 정보를 수집을 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가장 큰 문제, 태낭은 사람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태낭 시스템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써도 이 얼굴에 골격이 있잖아요. 이 골격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번에 개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참 대단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래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가끔씩 안경을 벗으라는 경우도 있어요. 안경을 벗어야 되고, 특히 선글라스는 무조건 벗어야 되고, 그 앞에서 화면을 딱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태능 시스템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